안녕하세요. 돈톡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식시장, 특히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은 절대 놓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하는 시장 주도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이끄는 주요 주도주인지 그 이유와 배경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니 커피 한 잔 준비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뒤 함께 시작해 볼게요.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코스피에 상장된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입니다. 1962년 현대 양행으로 출발해 1980년 한국중공업, 2001년 두산중공업을 거쳐 2022년 두산 에너빌리티로 재탄생했죠. 이 회사는 발전 설비, 수처리 시스템, 건설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왔지만 2025년 들어 모두의 관심을 사로잡은 건 바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독보적인 경쟁력 때문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급변하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을까요? 세계는 지금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솔루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기차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안정성과 효율성 덕분에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 수소 에너지와 같은 차세대 기술도 주목받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로 설계와 제조,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그리고 수소 가스터빈 기술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회사의 기술력이 왜 시장을 주도하는지 곧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차트를 보세요. 2025년 초부터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엑스포스트에 따르면 2025년 5월 한 달 동안 주가가 50% 이상 급등했어요. 이런 상승세는 2024년 3월 이후 처음이고 2007년 이후로도 매우 드문 일이죠. 이건 단순한 주가 움직임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강한 신호를 보내는 모멘텀입니다. 하지만 주가만으로 시장 주도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시장 트렌드를 이끄는 이유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할을 이해하려면 먼저 2025년 코스피와 코스닥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봐야 합니다. 코스피는 2025년 5월 29일 기준 2720.64포인트로 마감하며 당일 1.89%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736.29포인트로 1.03% 올랐고요. 두 지수 모두 글로벌 경제 요인으로 변동성이 컸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의 세금 감면 법안이 한국 수출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며 코스피가 하루 만에 0.89% 하락한 적도 있었죠. 또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도 시장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특정 섹터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특히 에너지와 인프라 섹터가 두각을 나타냈죠. KRX 유틸리티 지수는 지난 한 달 동안 18.4% 상승했고 건설 지수는 17.57% 올랐습니다. 반면 코스피 전체 상승률은 4.24%에 그쳤죠. 이 데이터는 에너지와 인프라 관련 주식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테크 중심의 시장며 다양한 테마들이 순환하면서 주목받죠. 하지만 최근 투자자들이 테크 섹터의 높은 변동성에 피로감을 느끼면서 안정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진 에너지 관련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코스피 상장 기업이지만 그 공급망과 협력사는 코스닥 상장된 중소기업들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자력 부품 공급망에는 코스닥 상장사인 한신기계나 서진시스템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죠. 이런 연결고리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세가 코스닥 시장에도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시장 주도주로 꼽히는지 핵심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사업적 강점, 시장 심리, 재무 성과, 글로벌 영향력, 그리고 기술적 우위까지 이 회사가 시장을 움직이는 5가지 동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으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미래 에너지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설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부품, 예를 들어 원자로 압력 용기와 증기 발생기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은 기존 원전보다 크기가 작고 건설 비용이 저렴하며 안전성이 높아 미래 에너지 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SMR 관련 협력을 시작했으며 캐나다와 유럽에서도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SMR의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전통적인 대형 원전은 건설에 10년 이상 걸리고 비용도 수십조 원에 달하지만 SMR은 3에서 5년 안에 완공 가능하고 비용은 10분의 1 수준입니다. 게다가 SMR은 데이터 센터나 산업단지 같은 특정 지역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에 최적화돼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런 SMR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며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도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수소 가스터빈은 탄소 배출 없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한국 정부의 탄소 중립 2050 목표와 완벽히 부합합니다. 2025년 초 발표된 정부의 수소 경제 로드맵에서는 2030년까지 수소 발전 비중을 10%로 늘리겠다는 계획이 포함됐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창원에 수소 터빈 실증 플랜트를 구축했고 2027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진보는 투자자들에게 강한 신뢰를 주고 있죠. 세 번째, 시장 심리와 투자자 관심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도적 위치를 뒷받침합니다. X 플랫폼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단연 화제의 중심입니다. 2025년 5월 한 달 동안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 포스트가 수천 건에 달했어요. 특히 미국과 체코에서의 SMR 수주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주가가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열기를 보여줬죠.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만해요. 2024년 대비 3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국내 연기금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늘리고 있죠. 이런 기관의 매수는 시장에 안정감을 주고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네 번째, 재무 성과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2024년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출 18조 원, 영업이익 1.2조 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입증했어요. 2025년 1분기에는 매출 4.5조 원 달성하며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원자력과 수소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하며 이 두 분야가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임을 보여줬죠. 재무 건전성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3년 200%에 달했던 부채 비율은 2025년 1분기 기준 145%로 낮아졌어요. 이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거 재무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졌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2025년 예상 PER 주가 수익 비율은 12배 수준으로 동종업계 평균인 15배보다 낮아 밸류에이션 매력도 가지고 있죠. 다섯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적 우위는 이 회사를 경쟁사와 차별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자로 압력 용기는 극한의 온도와 압력을 견디는 고강도 소재로 제작되는데 이 소재 기술은 글로벌 경쟁사인 GE나 웨스팅하우스와 비교해도 손색 없습니다. 또한 두산 에너빌리티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있어요. 이런 기술적 혁신은 프로젝트 수주 성공률을 높이고 장기적인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죠. 글로벌 영향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을 넘어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미국은 2030년까지 20기 이상의 SMR을 배치할 계획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시장에서 주요 공급사로 낙점되고 있죠. 유럽에서는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가 원전 재도입을 추진 중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5년 초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큰 성과를 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수요 증가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출 기회를 키우고 있죠. 이런 글로벌 수준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협력사들은 주로 코스닥 상장된 중소기업들로 예를 들어 원전 부품을 공급하는 한신기계나 서진시스템 그리고 수소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기업들이 두산의 수주 소식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했어요. 이런 연쇄 효과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일 기업을 넘어 시장 전체의 에너지 섹터를 움직이는 동력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경쟁 환경을 살펴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강력한 위치에 있지만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GE,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의 프라마톰이 원자력과 SMR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GE는 최근 미국에서 SMR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두산 에너빌리티와 직접 맞붙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건설이 원전 건설 분야에서, 하나솔루션이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력과 수소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몇 안 되는 기업으로 통합 솔루션 제공 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회사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원자력과 수소라는 메가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고 한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글로벌 수요가 뒷받침하고 있죠. 하지만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나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무리 강한 기업이라도 이런 거시경제 요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입니다. 원전과 SMR 프로젝트는 기술적 복잡성과 규제 절차 때문에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체코 원전 프로젝트는 2035년 완공을 목표로 하지만 환경 규제나 지역 주민 반대로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죠. 이런 불확실성은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원전 확대에 대한 지지가 높지만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원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존재해요. 이런 사회적 요인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글로벌 확장에 영향을 줄 수 있죠.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탄소 중립 목표 아래 원전의 필요성이 점차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장기 투자로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원자력과 수소는 향후 15년 이상 지속될 트렌드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두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죠. 단기 투자자라면 최근 주가 급등 후 조정을 기다리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대 강도 지수가 75를 넘어서며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어요. 이는 단기 조정이 올 가능성을 시사하죠. 반면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의 모멘텀을 활용해 분할 매수로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직접 투자하는 것 외에도 이 회사의 공급망에 속한 코스닥 기업들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한신기계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부품 공급사로 최근 수주 소식에 힘입어 주가가 20% 이상 상승했어요. 또 수소 관련 장비를 공급하는 일진 하이솔루스도 두산의 수소 사업 확장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간접 투자 전략은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 모멘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 전망을 짚어볼게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자력과 수소 시장은 그보다 빠른 8에서 10% 성장이 전망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두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며 2027년까지 매출의 50% 이상을 원자력과 수소 부문에서 창출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안정적인 국내 수요를 보장하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프로젝트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왜 시장 주도주로 꼽히는지, 그 이유를 사업 강점, 시장 심리, 재무 성과, 글로벌 영향력, 그리고 기술적 우위까지 샅샅이 분석해봤습니다. 이 회사는 원자력과 수소라는 미래 에너지의 핵심에 서 있고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글로벌 경제, 프로젝트 리스크, 사회적 인식 같은 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도 시장을 주도할까요? 아니면 다른 기업이 새로운 리더로 떠오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혹시 두산 에너빌리티에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돈톡스에서는 앞으로도 주식시장의 뜨거운 이슈를 깊이 파헤칠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